안녕하세요.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반 대학원 진학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특수대학원 진학에 관한 이야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일반 대학원 진학에 관한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과 그리고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에게 누가 될까 봐 저는 찍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용기를 낸 계기는 내년 2020년도에 일반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내년에 일반 대학원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저희 이런 순수한 마음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공지 하나 분명하게 드리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공계열로 학부와 석사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공계열 일반 대학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열의 일반 대학원 진학하시는 분은 저에게 질문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라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과의 교수님들과 상담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들, 여러분의 교수님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를 강력하게 저는 권장하고 권유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대학원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학부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은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진학을 할 때 코어 과목이라고 불리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 전공의 주요 과목들 그리고 최소한의 배경 지식이 되는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또 이런 지식들, 이런 과목들을 두루두루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2 학년 수강 신청 때부터 그 관련 과목을 수강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 대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3 학년 1 학기나 3 학년 2 학기 수강 신청부터는 그런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십니다. 사실 일반 대학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취업 대신에 일반 대학원을 같은 옵션에 놓고 생각하시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여러분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거는 상위권 대학원은 못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대학원을 가시더라도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학원은 3 학년 1 학기 정도부터는 정하셔야 됩니다. 일반 대학원은요. 어느 전공이든지. 뒤늦게 하시면은 성공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일반 대학원 진학할 때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한 5 가지 정도 해드 5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이게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은 이게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1 번이 제일 중요한 거 그다음에 2 번, 3번 이런 순서니까 한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대학원 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이게 왕별표, 별표지 10 개, 100 개죠. 일반 대학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평점입니다. GPA입니다. 이거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 대학원은 공부하는 곳입니다. 학업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점이 나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상위권 대학원에 가는 게 힘듭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학점이 되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작하기 전 제가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게 있어 갖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영상은 우리 지금 유튜브 그 영상 아래에 있는 제목처럼 상경 계열을 진학하시는 분들이나 인문 사회 계열로 진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과 기준, 소위 말하는 문과 기준이니까 좀 감안해서 들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스카이대가 아닌 서울의 중위권 대학 기준,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로 한다면은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요 정도 카테고리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이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중위권 대학들 이런 정도 기준,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이런 정도 기준이라면은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은 4.5 만점입니다. 4.5 만점. 4.5 만점으로 한다면 스카이 대학원, 여기서는 카이스트 이런 거 다 포함이겠죠. 스카이나 카이스트 등의 이런 상위권 대학원을 가시려면은 4.5 만점에 최소한 4.1 정도는 돼야 됩니다. 실제로 합격을 한 분들은 거의 4.2가 다 넘어요. 4.5 만점에. 그러면은 그 아래에 있는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대 등의 학교들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4.5 만점에 한 3.8 정도가
되면은 보통 입학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 3.5 이 정도에서도 입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다른 뭐 영어라든지 좀 다른 것들이 좀 이렇게 점수가 좋아서 이렇게 잘 된 것 같고, 한 3.8 정도는 돼야 학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그 아래에 있는 대학들은 어떨까? 사실은 이제 그 아래 대학부터는 일반 대학원 입시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입학 자체는 소위 말하는 한 3점대 학점이면 3.0 이상의 3점대 학점이면은 뭐 학점 때문에 뭐 떨어지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경쟁률은 그 아까 얘기한 서성한 이대 그 아래 대학들은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미달인 곳들도 있고 경쟁률이 뭐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정원을 다 못 채울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는 경쟁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학업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은 경쟁률과 무관하게 떨어뜨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 아래 대학들은 뭔가 이렇게 경쟁률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과에서 학업을 소화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그런 것을 면접으로 보통 이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한 스카이대, 그리고 카이스트, 그리고 서성한, 이대 요런 학교들은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원들은 이제 좀 뭔가의 그 입시 루트, 입시 그런 그 프로세스, 입시 프로세스를 겪으면서 이렇게 다면적으로 지원자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가려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일반 대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가장 입학의 가장 중요한 팩터는 학점이다. 전체 평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7학기까지 성적, 4학년 1학기까지 성적, 7학기 성적을 가지고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8학기째 입시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학점 관리를 저학년 때부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학하려는 학과의 코어 과목을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수강을 많이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학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학에서 가장 코어 과목은 뭘까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이 세 개를 보통 코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수학과에서 수강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업수학 이런 거 아닙니다. 수학과에서 수강한, 그리고 경영대에 있는 경영통계수학 이런 거 아닙니다. 경영수학 이런 거, 그리고 경제학과의 경제수학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수학과에서 개설하는 미적분 1, 2 그리고 선형대수학, 수리통계 그리고 해석학 1 이 정도까지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으로 따라가고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 정도 수학까지도 코어 과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 정도 수학까지는 코어라고 아예 명시를 해놓는 대학들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이런 걸 물어보세요. 나는 이제 비전공자다 이거죠. 예를 들어 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가고 싶은데 나는 어문계야. 아니면 뭐 어디 가고 싶은데 나는 그쪽 학부가 아니야. 그쪽 학부 전공이 아니야. 그래서 복수 전공할래. 부전공할래. 그러지 마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다룰 예정이지만 입사할 때도 복수 전공, 부전공 별로 영향 없어요. 대학은 더더욱 영향 없어요. 복수 전공, 부전공 타이틀이란 거는 자기 만족이고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미국 유학 가셔도 마찬가지고 영국 유학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부전공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그 필요한 코어 과목들을 그 학과에서 많이 수강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코어 과목. 그리고 좋은 성적, 여기서 좋은 성적이라는 건 A0 이상의 좋은 성적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나 타이틀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학부 전공과 석박사 진학하려는 전공이 다르면 어떡하냐? 불이익이 있냐? 불이익 없어요. 학업 능력 있고 코어 과목 많이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시간에 뭔가 그 진학하려는 그런 전공, 그 학과나 그 전공의 코어 과목이나 수학이나 이런 배경이 되는 과목들을 좋은 성적으로 많이 이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상위권 대학원에 속하는 얘기인데요. 상위권대,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은 스카이대와 카이스트 이 정도 한 4개 학교 정도를 진학을 하시려면은 영어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서울대는 탭스가 기본이죠. 탭스 성적이 최소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응시를 못하자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최소 기준은 넘으셔야 되고 탭스는 IBT 토플에서 넘으셔야 되고
연고대 카이스트는 영어 성적이 필수는 아니지만은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나 제가 가르친 친구들 중에서도 카이스트에 여러 명 갔는데 그 친구들 공통적으로 토익 900은 다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은 스카이대나 카이스트 이 정도만 가셔도 교과서나 모든 교재를 전부 영어로 봅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논문을 많이 읽기 때문에 영어 어차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상위권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최소 토익 900 이상, 그리고 서울대 진학하시는 분들은 그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최소한의 탭스 점수는 확보하셔 갖고 입시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인문사회계열 상경계 다 공통되는 내용인데요. 통계 패키지를 잘 다루는 능력, 또는 이런 요즘은 이제 R이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이런 언어 등의 이런 코딩 능력, 이런 통계 분석 능력 플러스 수리적인 이런 코딩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떨 때 활용하면 좋냐? 학업 계획서에다가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 계획서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 통해서 제가 찍을 예정인데요. 실제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지식, 통계 패키지를 다루는 것, 그리고 R이나 파이썬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코딩을 하는 것, 이런 능력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짝 부수적이기도 하지만은 의외로 대학원 생활에서 과제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생각보다 많이 부대끼는 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많이 그런 스킬셋도 좀 갖춰 놓으시고, 또 그리고 학업 계획서에도 이런 것을 기재하시면은 상당히 여러분이 어필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좀 되게 많이 하세요. 교수 컨택 이런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이공계는 잘 모르겠어요. 국내 대학원은 적어도 이 문과계통, 상경계열 포함해 이 문과계통은 교수 컨택 저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역효과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스펙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 많이 모자란데 뭐 서울대 교수한테 메일 보내고, 연세대 교수한테 메일 보내고, 카이스트 교수한테 메일 보내고 그러면요, 우리 신뢰돼요. 잘 모르고 이렇게 보내면요, 오히려 더 신뢰가 되고 입시에 더 불이익이 옵니다. 사실 교수 컨택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교수 컨택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컨택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자대 교수한테 부탁하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자대 교수님한테, 대부분 교수님들은 학부 서울대 나온 분들도 많고 상위권대에 있는 교수들하고 이렇게 선후배 관계거나 아니면 같은 학교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친하든 안 친하든 대충은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면은 여러분이 다니시는 자대 교수님께 여쭤보시고 자대 교수님을 통해서 컨택을 하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런 정도는 뭐 해볼 만해요. 그러면은 자대 교수님을 통해서 어떤 걸 물어보냐? 예를 들면은 뭐 구체적인 연구 분야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세부 전공이 나눠져 있다고 그러지만 그 세부 전공 안에도 그 연구는 특정 토픽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교수님 밑에 석박사를 몇 명씩 두고 있고,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대학으로 입학하는 그 시점에서 그 대학원생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또 혹시 중간에 안식년을 가시는지, 요런 정도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공계는 랩실이라는 이렇게 연구실이나 랩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랩실에 대한 컨택이 좀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대학원은 사실 크게 교수 컨택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외국과 달리.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면 교수 컨택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그 일반 대학원의 그 학과의 대학원생을 한번 섭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만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해서 연결 건너서 만나면요, 대학원생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안 되면 여러분 자대 교수님 찾아가서 나는 저 대학의 저 학과 대학원생 만나고 싶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가끔 이렇게 좀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섭외해 주고 연락처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이런 분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 컨택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에 있는 여러분이 선배가 될 예정인 그 대학원에 있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그 대학원생들을 섭외해서 아니면 그분들과 연락을 해서 정보를 나눠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학업 계획서에 대한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중간에 하시던데, 일반 대학원 학업 계획서에는 분명한 게 뭐냐면은 학업 능력이 좋다, 난 이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하셔야지 내가
경험이 많다, 다양한 경험이 있다, 실무 경험이 많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일반 대학원은 공부하는 곳이고 아카데믹한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이런 다양한 경험이나 실무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세요. 특수대학원은 면접이나 학업 계획서에서 실무를 많이 했다,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이 좋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지만 일반 대학원은 아카데믹한 영역, 어떻게 보면 교수의 본업인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카데믹하고 학업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를 사회 경험이나 실무 경험이나 아니면 잡다구리한 이런 그 경험들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커버를 치시려고 그러면은 교수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걸 보시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 대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 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큰 이제 맵이 되고 큰 지도가 되고 큰 이렇게 뭐랄까 방향성을 제시하는 영상입니다. 개별적인 하나 세부적 개별적이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제가 추후에 하나씩 하나씩 영상으로 제작을 할 테니까 그 영상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공 계열로 일반 대학원 가시는 분들은 좀 질문을 좀 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공 계열 분들은 일반 대학원 질문은 저한테 좀 보다는 좀 다른 분들에게 교수님들께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 좀 일반 대학원에서 사실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장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해 보고 싶다면은 제가 유료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니까 좀 체계적으로 유료 상담을 통해서 저한테 체계적으로 좀 지도를 받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질문이나 일반적인 질문들은 댓글이나 또 카카오톡 연락 주시면은 무료로 친절하게 제가 도와드리니까 부담 없이 댓글도 달아 주시고 카카오톡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